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치 좀 친정에 돌아온 느낌. 저도 모르게 너무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요. 박종호의 스팟 오늘 실내에서 스튜디오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만나는 분입니다. 신용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자리 뺏을까봐 안 불러주는 줄 알았어요. 오랜만이죠. 저도 지원유세랑 계속 겹쳐서 그러니까요. 방송을 잘 오마이 TV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저나 이제 우리 교수님이나 현장에서 열심히 뛰다가 오늘 또 긴급 편성으로 함께 스튜디오에서 뵙게 됐는데, 네, 자 일단은 근황 어떻게 좀 선거유세 하고 계신지 이거 좀 네, 궁금합니다.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 점심 때까지는 방송 열심히 하고요. 예. 수요일 오후하고 저녁에 지원 유세, 금요일 오후부터 풀로 지원 유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주로 이제 현장에서 앞단에 뭐 마이크 잡고 이제 샤우팅하다 보니까 목은 갈라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뛰는 거는 앞단에 서 있는 것보다 뒤에 흐름들이 어떻게 이제 가고 있는지 네. 민심의 동향도 보고 그에 따른 이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거 체크해서 또 같이 상의도 드리고 선대 본하고 그런 활동들 소상공인 간담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물밑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이 우리 이제 방송이나 네. 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도 또 지원 사역도 하고 있고 네. 열심히 뛰고 계신데 요즘은 오마이 덕에 예. 잠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잠행하려고 그러면 알아보셔가지고 조용히 그 밑바닥 민심을 정치하려고 그러는데 알아보셔서 변장하셔야 됩니다. 변장 가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당장 내일 사전 투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벼르고 있습니다. 벼르고 내일이 이제 내일과 모레 좀 걱정이 있죠. 네. 평일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실제로 어떤 정확하게 주어지는 투표 시간이 아니면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본 투표는 8시지만 사전 투표는 6시까지밖에 안 돼 있어서 그런 걱정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본인도 당연히 투표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권해주시고 함께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투표가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총알보다 되고. 빠르고요. 여러 여론조사 나오는 거 블랙아웃 기간에 이상한 찌라시 많이 돌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전략이라서 뭐라고 막 욕만 하기도 어려운데 네. 그런 부분 다 무시하시고 본인이 투표하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투표 동료 말씀 저희가 오늘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고. 네. 자, 저희가 사실 토론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고 네. 앞으로의 전망도 해보려고 오늘 긴급하게 방송을 잡았는데, 자 여러분들 오마이 TV 박종호의 스팟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함께 봐주시고 공유도 해주시면서 신용환 교수와 함께 토론도 분석을 해보고 또 이준석 후보의 정말 이 보고도 듣고도 믿기 어려운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적하고 분석을 또 하고 또 향후에 책임지라는 그 얘기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3차 토론 마지막 토론이었는데 네.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이 이준석했다. 김문순대는 한덕수랑 싸우느라고 진이 빠졌는지 매운맛은 다 없어지고 김문순대? 김문순대도 그냥 밋밋한 김문순대였다. 매운 순대가 아니었어요. 네네. 어제는. 이준석이 이준석했다라는 거는 네. 끝까지 발목 잡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허리춤까지 붙잡아서 끄잡아 내리려고 노력만 했다. 즉 본인들이 네. 나이가 젊다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본인이 마크롱까지 비유를 하면서 그렇다고 보면 마크롱이 본인이 앙마르쉐를 얘기하잖아요. 전진을 얘기하잖아요. 전진이 이 집권할 수 있던 이유를 전혀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 코드를. 어제 보니까 거기 마크롱이 될 때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는데 개혁신당은 세 그 명이 얘기만 있다. 하죠, 그죠? 현상만 얘기를 그 하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크롱이 집권할 수 있었던 건 새로운 가치, 비전, 철학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집권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것들 그런 청사진은 하나도 없고 기승전 이재명 더군다나 이제 그거 하다가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젓가락만 남는 거죠. 젓가락 그래서 이제 젓가락 스톤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 거기에는 분명히 억울함이 많다는 것도 웬만한 사람들 알죠. 그걸 일부러 이제 프레이밍을 씌우기 위해서 덮어 씌우기 위해서 강하게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나열을 했는데
그건 결국 본인에게 다 되치기로 돌아갔다. 본인은 깨끗하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주력했던 것이 1등 주자로서 내가 준비된 안정된 국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지도자다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이기 위해서 혹자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좀 답답하다. 왜 확실하게 카운터블로나 대치기를 네.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는 1등 주자로서의 확실한 전략 전술이거든요. 그 부분도. 저는 어제 보면서 1차, 2차, 3차를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여유가 있어졌고 표정도 1차 뭐 2차에게 뭐 약간 이제 입을 다무는 그런 표정도 좀 있었는데 어제는 정말 유연하게 여유 있는 정말 그렇죠. 1등 주자의 모습을 보였어요. 확실하게 바로 즉각적으로 대받아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잖아요. 참잖아요. 그리고 한 스텝 더 나가서 공격을 더 세게 할 수 있는 것도 네. 자제를 하는 거기서 딱 멈추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코드를 읽고 보면 이제 정말 이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이걸 전략 전술적으로 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오셨구나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총평을 일단 들어봤고 이준석이 이준석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조금 전에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준비가 됐나요? 자, 이제 어제 토론에 대해서 지금 비판,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거 책임져야 된다. 법적인 책임까지 얘기하신 분이 있다 보니까 입장을 일단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서 원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두 분은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하셨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아니 이게 최대한 정제한 표현이 언급이 젓가락입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저 이제 입장이 지금 좀 나오고 페이북 글을 있고. 전체를 보면 반성이나 소위 말하는 개사과류의 사과조차 있지 않습니다. 저 밑에까지 지금 끝까지 쭉 보시면 거기에 젊은 윤석열이라고 어제 누가 비판하는 글들이 뭐 많이 권영국 올라오던데 후보가 40대 윤석열이다 이런 40대 얘기를 윤석열 했었고 마지막 대목을 지금 보세요. 예. 젊은 윤석열이잖아요. 꼰대처럼 가르치잖아요. 지도자의 자세랑 그와 같이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해야 되는 얘기예요? 본인한테 해야 되는 얘기죠. 본인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네. 불편하더라도 어제 제가 과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저녁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팀들이 후보들이 아니라 이제 그 실무자들이 있죠. 지금 네네. 차명진 씨가 직접 나섰다라고 소문이 돌고 있긴 하던데. 그리고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김철근 씨가 주로 앉았죠. 본인은 네. 이제 어제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저는 딱 한 가지로 보거든요. 내부적으로 계속 여론조사했을 때 진짜 10%를 넘길 수 있냐 없냐가 가이드라인이다. 특히 명태균 씨가 예. 어제 그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1번 무궁화, 2번 단일화. 명태균 씨가 올린 그 명태균이 하나를 페이북글. 속이고 빼먹었죠. 3번 홍매화. 그들의 속마음은 홍매화가 1번이죠. 사실은. 홍배.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시면 미리 이렇게 빌드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이에요. 저 2번까지만 써놨잖아요. 홍매화 왜 3번. 빼먹습니까? 3번만 까만 글씨 썼나 봐요. 네. 안 보이게. 자, 저렇게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쯤에 네. 통화한 게 오픈이 됐잖아요.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 해서 뭐 전화했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했는지도 지금 헷갈려요.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받았다고 했는데 또 이쪽에 나오는 네. 얘기를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저렇게 이제 빌드업을 하고 그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응원하는 댓글들이 붙어 있습니다. 네. 자, 딱 하나라고 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코치를 했다 그러면 10% 가이드라인. 그는 돈 문제도 있고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어떤 문제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도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10이 넘는 게 나왔지만 대부분은 6에서부터 8, 9 정도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것인데 네. 내부 조사를 매일매일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맨 첫 번째 테이블에 앉았을 때 임모 씨와 김모 씨, 이 소위 김문수 후보 측에
임모 씨는 윤석열의 대학 동기입니다. 김모 씨는 대통령실에도 있었고 김건희 씨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이들이 이제 김철근 씨와 만나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 협박처럼. 그게 이제 뭐 협박을 하려고 한 건지 뭐 협상을 하려고 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뭐 5가지 리스크. 네. 나경원 의원하고 붙었던 그 전당대회에서 명태규 씨가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줬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성상남 문제 최근에도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김성진 씨 그 내용 뉴스타파 네네. 보도가 나왔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김문수 후보를 건드리겠냐, 젊은 당신을 건드리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굉장히 불쾌했다. 예. 라고 이제 얘기가 흘러 나왔어요. 이건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이제 체크가 된 사항들인데 그렇다고 보면 어제 딱 이 후보 토론이 끝나고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몇 퍼센트가 안 되고 독자로 갔을 때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단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복선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본인은 분명히 대통령이 꿈인 거죠. 그러면 보수 본류에서 인증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갔을 때 그 배신자론 당신 때문에 졌다를 빌드업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어제 발표된 게 있죠. 네. KBS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보시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43대 41인가요? 꽤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를 빌드업하고 싶었던 거죠. 네. 저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부 지표를 다 못 봐서 일률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불과 3일 전에 같은 한국리서치에서 3,000 샘플을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아무런 외적인 임팩트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이벤트가 없었는데 1,000샘플짜리입니다. 그런데 단일화했을 때 거의 붙었다. 그 얘기는 빌드업을 하고 싶은 속마음이 있는 거죠. 야,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잘하면 해볼만 해. 이걸 만들고 싶은 거겠죠. 속마음들이. 그렇겠죠. 그렇게 보면 만약에 끝까지 갔는데 10도 못 얻고 자빠졌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더했을 때 뭐 비슷하게 어떻게 됐다. 그러면 아마 유승민 책임, 전 예.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트라우마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기는 단일화 안 한다고 그랬지만 끝까지 안 하는 게 아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아하. 분명히 협상 테이블에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제 추정입니다만 예. 그 부분 입체적으로 봤을 때 뭐 내년도 다음번을 기대하고 이거는 둘째 문제고요. 보수 본류에서의 인증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돈 문제 있죠. 집으로 배송된 공보물 보셨죠?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서도 얼마나 말하기 좋아합니까? 본인이 공보물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좀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 요거 접은 거 딱 한 장짜리죠. 펼치면 한 장. 예. 네 면입니다. 네 면에 밖에 저기를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요 공약도 다 소화를 못 하는 거죠. 물론 주요 공약이 없어요. 별반 없어요. 그렇긴 한데 공약이 없어요. 보세요. 첫 번째는 표지고요. 두 번째는 재산관계, 범죄관계 이런 예. 거 써 있고 세 번째는 손편지를 인쇄를 했어요. 하버드를 나와서 그런지 한글 글씨는 잘 못 쓰더라고요. 그거 뭐 이준석체라고. 네, 마지막에는 이제 공약 일부가 나와 있으니 예. 그게 뭐 제대로 된 공약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그것도 2천 몇백만 가구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아유, 그러다 보니 그 비용은 얼마겠어요? 10%는 절반 보전이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후원금 같은 걸로 커버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날린다?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네. 같이 함께하는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졌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가 또 크게 올라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지금 이 발언을 해놓고 지금 이 발언이 단일화의 하나의 매개고리가 될 수 있다. 아 오히려. 네, 이 젓가락 발언이 왜냐면 지금 본인은 강한 척하고 저렇게 이제 반성 없이 개사과도 없이 그냥 썼잖아요. 네. 최소한 개사가라도 있는 게 저들의 어떤 생리였을 텐데 그것조차 없이 이제 했다는 뜻 뒤집어 보면요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그러면 있겠네요.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그게 매개고리가 될 수 있어요. 네. 포기하라는 걸 벌써 권영국 후보가 얘기했고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소고발 얘기를 하고 나오죠. 그럼요. 방송에 자정 얘기하죠. 심지어 진행자가 왜 그거에 대해 제지를 안 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걸 진영 논리로만 몰아붙이기에는 객관적으로 삼자적으로 봐도 내가
내 딸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 그러면 지금 현타의 시간이 온다. 과연 그러면 내가 완주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 그래서 지금 단일화까지도 간다. 우리 신용환 교수님은 단일화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래서 자기가 확실히 10%를 넘긴다는 보장 네. 자기들 스스로 그걸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 저 여론조사를 자, 보시면 예. 저 여론조사의 이제 그 어떤 트랩이라고 그럴까요? 저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아마 네. 저걸 놓고 조중동을 포함하여 기득권 카르텔들이 전부 압력을 많이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내일부터 사전 투표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면 이제 벽에 붙어 있잖아요. 누구 사퇴. 과연 이것을 오늘 밤까지도 눈여겨 보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 용지는 바로바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되고 그러니까 되고 근데 출입구에는 써 놓죠. 써놓고 어쨌든 오늘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예. 많이들 하셨는데 어제 오히려 그 토론에서 이준석이 보였던 그 행태 또 여론조사 지금 보였던 추이 이게 KBS가 의뢰해서 한국 리서치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1,000명 만 18세 이상 남녀 전국에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네. 제가 좀 전에 약간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론조사를 못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뭐 괜히 음모론자 이렇게 되니까 그건 아니지만 네. 똑같은 기관에서 불과 3일 전에 그러니까요. 3,000 샘플 사실은 대선은요 1,000 샘플 갖고 부족한 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000 샘플로 했을 때 충청 지역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을 합쳤을 때 맥시멈 125 샘플까지밖에 안 잡힙니다. 네. 거의 그렇습니다. 적게는 108 샘플 요 정도밖에 안 잡혀요. 그러면 네. 한 명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상당히 바뀌는 겁니다. 특히 군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두세 사람만 누구를 지지해도 퍼센티지가 바뀌고 그럼요.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라서 전국 지표로 볼 때는 물론 여론조사에서 1,000 샘플로 공표를 하는 걸 다 인정하고 있지만 지금쯤에 최소한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지금 모수가 커졌을 거. 때는 어떻게 예. 했어요? 다 벌어져 있죠. 그럼요. 모수가 클수록 정상 분포에 수렴한다라는 게 통계학의 기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00 샘플보다는 3,000 샘플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러면 3일 사이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 누구 단일화도 없었고 누가 뭐 사퇴라거나 치명적 네. 실수를 이재명 후보가 뭐 치명적 실수를 그 사이에 한 게 없다. 그렇게 보면 제가 그런 면에서 조사 시간 보수 과표집 이런 거에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1,000 샘플이라는 거고 사실 오늘 저희가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의뢰해서 조사된 여론조사도 있어요. 메타보이스 의뢰해서 네네. 조사된 게 있고 나왔습니까? 네, 이게 잠깐 보고 가죠 오면요. 예, 이따 김봉신 부대표가 직접 나와서 아마 해설을 하고 분석 하나 해볼 텐데요. 26일,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2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5,000명 넘는 네네. 여론조사였고, 자 이걸 봤더니 마지막 여론조사예요. 봤더니 네. 이재명 네. 47.1%, 김문수 39.1%, 이준석 9.8%, 10%가 안 되네요. ARS인가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조사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무선 RDD를 활용한 ARS 조사네요. RDD 예. ARS인데 저 정도면은 이미 승부는 다 끝나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RDD ARS가 뭐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본 방식에 있어서 네. ARS는 훈련된 이미 숙달된 사람들이 응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와 지역을 속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한번 물어보시면 금방 알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차이가 났고 샘플 숫자가 이제 많기 때문에 5,000 샘플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면 이미 이제 저 승부는 거의 바뀌기가 어렵다. 그거는 확신이 되지만 분명한 건 본인이 투표하지 않으면 승부가 바뀔지도 모른다. 그럼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론조사일 뿐이고 근데 이준석이 10%가 안 나오네 이거는. 안 넘죠. 5,000 샘플인데 자 10%가 안 돼요. 가장 감질맛 나는 숫자가 나와 있네요. 9.8. 네, 저 10이 넘어야 절반을 이제 보전을 받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네. 저게 이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아마 자기들이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명태균 씨가 3년 전에 마지막 9일 동안을 하루도 안 빼놓고 하거든요. 5,000 샘플 이상을 막 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분명히 이준석 후보 측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추이를 보고 있을 겁니다. 자 9.8% 이준석 이거는 근데 어제 그 발언
이거 나오기 반영이 안 전에 된 반영이 거죠. 안 된 거예요. 네네. 반영이 아마 안 된 거고. 여성층 물론 여성층에게 이준석 후보가 인기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더 떨어지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2대 남 2대 여 갈라치기였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절반인 여성과 남성의 갈라치기처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여성과 남성 갈라치기도 아니고 네. 남성들도 이거는 혐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아마 상당히 떨어질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전략 전술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마지막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1등 주자는 사실은 9복씩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 기간에 해자가 될 만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게 우선 첫 번째예요. 네. 득점을 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실점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전략 전술인데 그렇게 보면 어제 완승을 하신 거죠. 아, 이재명 후보의 완승. 또 단일화 때 후보 지지도를 보니까 이것도 한번 그래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기 가운데 있는 그래프인데요. 김문수 단일화 했더니 가정했을 때 이재명 후보 46.9, 김문수 후보 43.1, 그리고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이재명 후보 44.9,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 27, 네, 황교안이 7점으로 올라오네 이거. 네. 저 얘기는 이제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때 아하. 소위 국민의힘 골수 지지자들의 한 3분의 1 이상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숫자적으로 딱 보면. 네. 많게는 한 40%가 이준석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오히려 황교안으로 옮겨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준석은 본인으로 단일화해야 이긴다라고 이제 하고 김문수 사퇴해라 이렇게 말했지만 네. 그게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 하나가 보이고요.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이들은 분명히 어떤 쇼잉이든 합니다. 그런데 저 위에 김문수로 단일화했을 때 보면은 정당 지지율 비슷하게 수렴이 되잖아요. 진영 대 진영으로 수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에서 이재명 후보가 잘 말씀하셨듯이 이번 대선이 왜 있는지 내란 때문에 발생한 조기 대선이에요. 네. 그럼 그 내란 세력에게 과연 표를 줄 거냐, 다시 한번 국정을 맡기고 우리 스스로 주권자의지를 포기하면서 짓밟힐 거냐 이런 선거라는 거를 가슴속에 잘 새기고 네.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속해서 투표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가 답이고 투표가 없다면은 뭐 여론조사 이 수치도 무의미한 건데 뭐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후보가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네네. 또 이준석 후보의 사퇴하라.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네. 본인의 주장이잖아요. 그 젓가락을 얘기하면서도 본인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데 왜 권영국 후보를 앞에 놓고 그 의견을 왜 물어봅니까? 자기가 그냥 주장하면 그만이에요. 네. 정 그런 거를 공격하고 싶었으면. 근데 왜 그걸 남의 입을 빌어서 그걸 하려고 그럽니까? 네. 더군다나 완벽히 공중파에서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쓰면서 또 그 말을 하면서 리마인드를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겠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발언은 정확히는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다. 그런데 이준석만 저런 것도 아니죠. 김문수 후보도 똑같은 비슷한 걸 또 얘기를 했었죠. 네. 수도 없이 나열을 했죠. 그러면 이들의 수준이 뭐다? 자, 다시 한번 이 토론에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이 내란을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자 하는 가치, 철학, 비전, 청사진 그럼요. 이런 거잖아요. 네. 과연 어느 만큼 어떻게 준비되고 어느 방향성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이냐.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셨을 겁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 외에 그런 가치, 철학, 비전, 청사진, 방향성을 보인 후보가 있었느냐? 있을 리가 없죠. 있을 턱이 없죠. 기승전 이재명 후보 뒷발목 잡고 안 되니까 허리춤까지 끄잡아 내리는 그것만 초지일관 해왔는데 어디에 네.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어제 주제가 뭐였습니까? 참 제가 보면서 제일 한심했던 예.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었어요. 제1 주제가. 어제 정치 양극화를 세게 조장을 하는 자리였어요. 이들이. 그거에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죠. 맞아요. 그래서 대받아치고 카운터 블로를 바로 날릴 수 있는 것도 안 했어요. 자, 어제 첫 번째가 정치 양극화 해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두 사람은 정치 개혁의 대상이요 하고 인증하는 오히려 제가 속된 표현으로 자뻑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토론을 보면서 평가를 하실 것 같고 권영국 후보도 이렇게 썼네요. 인신 공격을 저렇게 하는가?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국민이 보는 데서 낯뜨거운 얘기를 할 정도라면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권영국 후보가 어제 토론 마치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고 뭐 페북을 통해서도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나 폭력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아주 세 번의 토론을 거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강론에 집착합니다. 강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고자 하는 가치, 철학, 비전, 청사진 이런 것들은 총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개개의 강론이 아니라 전체를 수렴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어떻게 만들어가겠다. 굉장히 총론적인 부분이죠. 네, 비전을 강론적인 거에 광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소위 말하는 잘난 척입니다. 자, 어제 하나만 지적을 해볼게요. 똑같은 말인데 HMM의 전신이 뭐죠? 물어봅니다. 그 현대상선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묻죠. 혹시라도 만약에 모르면 뭐라 그랬겠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르냐고 이제 시작을 했겠죠. 자, 똑같은 내용인데 헌법 8조 아십니까라고 묻죠. 어제 예. 그러면 전문 정당 뭐 10장 130조 부칙 6조 9차까지 개정 그중에서 본문이 개정된 거 6차례 그래서 제6공화국 이거 다 알아야 대통령 합니까? 개개 조문 모르면 대통령 못 합니까?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이제 분명히 잘난 척으로 분명히 갔죠. 그게 심화됐는데 본인은 그게 굉장히 자기가 토론을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문의 1패를 당한 분이 있죠. 김어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토론해도 좋다. 왜 오마이를 안 했지? 오마이에서 자, 그게 얼마나 오만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점수는 깎이는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게 2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맨 처음에 모두 발언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개별 답변, 그 다음에 주도권 토론 이게 모두 다 어우러져 가지고 국민들 앞에 내가 이렇게 비전이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건데 이준석 후보는 그냥 쇼츠형으로 토론하는 것 같아요. 쇼츠형으로 말해서 그 쇼츠에서 올리려고 허수아비 치기도 그렇게 많이 하죠. 자, 전 국민이 이제 호텔 경제학이라는 단어는 알게 됐어요. 네. 호텔 경제학이 뭡니까? 솔직히 제가 알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통 경제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명명한 것도 없어요. 돈의 통화의 송수, 돈이 도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마중물이라도 벗어 돈을 전체적으로 돌게 해서 어떤 새로운 전기 전환점을 만들자는 맥락이에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현학적 자세, 소위 말해서 잘난 척하는 거. 그 본인이 호텔 경제학이라고 명명도 한 셈이죠. 사실상. 그래놓고 남에게 덮어씌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도 맨날 얘기하는 허수아비 치기죠. 본인이 허수아비 설정해놓고 본인이 쳐요. 그리고 어제 이미 거북섬 같은 경우에 거북선으로 자꾸 들려서 불편한데 거북섬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걸 실수를 했고 본인도 페북을 분명히 바꿨어요. 근데 어제 토론에서도 지나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가장 이중적인 면 마지막 마무리 멘트 어떡합니까? 앞에는 수도 없이 거의 뭐 여러 가지 사실만 나열해놓고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나열해놓고 마지막 멘트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쩐다. 완전히 가식적인 모습. 그러고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가식적인지를 못 느끼는 정말 안타깝죠. 자, 지금 보니까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도 성명을 냈는데 이준석 후보 당장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준석 후보는 그 누구도 대표할 수 없다. 다시는 시민 앞에서 마이크를 쥘 엄두조차 내지 마라. 이런 입장까지 제가 농담드리면요. 냈습니다. 그게 녹화 방송이었으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저 삐삐삐 저 삐삐 그렇죠. 계속 삐삐삐 처리가 돼서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게 됐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말들인 거죠. 이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 계속 지금 커지고 있고 뭐 정치하는 엄마들에서도 사퇴 촉구하는 그다음에 이제 고발하는 그런 일정까지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준석 후보의 스타일 아까 페북에도 있지만 이걸 진영 간의 갈라치기 또 성별 간의 갈라치기로만 해석을 할 거예요. 단선적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누구 말대로 뭐 다음번을 노린다 이런 것들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략 전술을 잘못 세웠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 후보 캠프에서 회의를 할 때 TV 토론 준비 회의를 할 때 대부분은 본인이 설정을 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뒤에 사후 처리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서 표를 1, 2%, 2, 3% 바꿀 수 있는데 아까 같은 그런 페이스북의 글 승부로 정면 승부처럼 뭐 돌파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걸 승부로 생각하고 덤비면 바로 그게 40대 윤석열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아하. 윤석열 매사 승과 패로 재단을 해요.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 사전에 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부러졌잖아요. 휘어진 게 아니라 부러져 버렸습니다. 네. 국정은 누구랑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완전히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시간이 남으면 더 해보도록 하고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내란의 밤 때. 내란의 12월 3. 밤, 뭐 제가 어제 매불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그날의 행적을 뭐, 사실은 예, 조금, 굉장히 많이 제보를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고발뉴스 이상호 고발뉴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시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예. 근데 그 상황에 이준석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그렇죠. 어제 이재명 후보가 탁 집어서 네. 물어봤어요. 문제는 뭐 내란이 일어날지 몰랐으니까 저녁은 누구랑 먹을 수도 있고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그런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네, 그날 뭐 몰랐으니까요. 네, 네. 당연히 뭐 평온하게 일상을 즐기고 있던 대부분의 국민들도 네.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데 그날 술 먹은 당사자는 원희룡입니다. 또 다른 의원이 한 명 있었다고 내가 어제 밤에 확인하니까 송땡땡 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송땡땡, 원희룡, 네, 이준석. 네, 그거 다 뭐 친한 사람들이고 서울대 동기일 거예요 아마. 그러고 8시 반쯤에 2차를 술 먹으러 또 간 거예요. 다른 데를 술 먹으러. 민간 회장이 있었고요. 박모라고 하는 회장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제보들을 많이 해와요. 네. 어느 음식점이다도 해오고. 그랬습니다. 본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1차 이어서 네. 2차까지 갔고. 아니 뭐 먹을 수 있어요. 아, 예. 근데 그것도 또 특이하죠. 예. 원희룡 장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뭐 차기까지 언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부상이 됐던 장관이고 그때도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대표 아닌가요? 그렇죠. 12월에도 대표였나? 대표는 아니었고 그때는 허은하 대표고 아마 네, 네. 실질적 대주주죠 그 당에 그랬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또. 그런데 그때 집 가까운 데서 술을 먹었다 그러는데 집이 그럼 강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식당과 술집은 강남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제보 받은 거는. 강남에서 그럼 동탄까지. 집 가까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화될지 몰라서 옷 갈아입고 샤워를 했다. 좋습니다. 도착한 시간이 12시 20분경이라고 본인이 이제 쭉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러면 처리된 게 1시 한 3분인가 그랬죠. 네. 시간이 충분히 있었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민주당 의원께서 답변한 건 몇 명이냐라고 물었을 때 157명쯤 된다. 근데 왜 민주당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자기 당의 의원도 많이 있을 텐데. 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을 텐데. 네. 또는 이상해요. 자기가 있었던 국민의힘 친한 의원도 있을 텐데. 그 누구는 혹자는 알리바이를 만들려던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합니다. 157명쯤 된다. 그 다음에 다시 물었을 때 170명쯤 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민주당 의원이 야 충분하니까 안 들어와도 돼. 이런 류의 얘기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없죠. 세상에. 본인도 지금 이게 통과될지 말지를 판단도 그 누구도 못하는 거잖아요. 아마 국회의장님도 그거 판단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 순간에. 긴박한 상황이.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170명쯤 됐다고 그랬을 때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를 표결은 충분히 되겠네라는 식의 어떤 멘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2차 토론에서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안 들어와도 된다라고 해서 내가 안 들어간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해석이 되게 답변을 했어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아마 저기서 한두 개만 더 질문 들어갔으면 표정 네. 굉장히 당혹했습니다. 저는 어제 이건 다분히 전략 전술적인 거지만 이재명 후보가 초두에 이 토론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 질문을 했어요. 앞쪽에서. 맞아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저 개인의 도덕성을 뭐 윤리적인 거를 묻는 거예요, 뭐를 묻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네. 술이 그날 저녁에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 술자리에서 뭐 누구 전화 받고 뭐 여러 얘기를 다 많이 뭐 얘기도 흘러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들려요. 저한테는 어느 식당 몇 시에 어디 또 술집으로 갔다라는 게 외적 제보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네. 뭐 그런 부분까지는 뭐 강론이라 치고 총론에서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질문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진짜 버선발로 뛰어오듯이 슬리퍼 신고 당황하고 오고. 진짜 예. 막 바로 달려오는 게 기본인데 저 마찬가지예요. 그날 제가 8시에서 9시 반까지 방송을 하고 가자마자 그 방송을 보고 이제 난리가 나서 막 불이 나게 움직이고 뛰고 막 당황하고 이랬던 밤인데 네. 일반 국민들도 이런데 하물며 의원이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뭐를 하고 갔다. 그리고 우리 영상에 나온 장면들을 보면 다분히 쇼잉으로 비춰지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끄러 입맛까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예. 본인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 사과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없이 그걸 계속해서 마치 변명하듯이 하다 보니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방송을 잘 보세요. CBS 방송에 나와서요. 어허. 그 12월 4일인가 5일인가 방송에서 네. 마치 본인이 굉장히 뭔가를 긴박하게 역할을 해서 이거 통과되는데 그게 기여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비난할 이유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2년의 어떤 시간으로 보면 그렇지만 아닌 건 분명히 아닌 거예요. 네. 그런 거짓말 하듯이 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은 허수아비를 세워서 바로바로 건너뛰고 답변 안 하고 하면서 네. 기승전 남의 바짓가랭이만 잡는다.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물어본 그 질문의 핵심은 왜 강남에서 바로 안 오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왔냐 그렇죠.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또 얘기를 안 해요. 안 하죠. 피해가죠. 그러면서 그거 되묻잖아요. 저를 윤리적으로 뭐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인 걸 뭐 비난하고 싶은 거냐. 논문서답하면서 논점을 네. 흐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었고 네. 오죽하면 댓글에 뭐 샤워스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샤론 스톤을 패러디해서 또 샤워스톤의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예, 국민들은 댓글에 분노하고 있어요. 댓글에 뭐 어디 뭐 불판에 삼겹살에 뭐 샤워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사람들이 격앙된 댓글들이 격앙될 많죠. 수밖에 없고 그날 우리 대한민국이 내란으로 인해서 정말 그야말로 피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회의원이 거기 안 들어가고 그 담에서 막혀 있다가 가만히 다른 의원들은 여기 옆에 가면서 빈틈이 있나 없나 계속 그 돌면서 낮은 데로 넘어가서 다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자기는 시끄러이만 이러고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우리가 저녁 먹은 거, 술 먹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12시 20분경부터 하면은 40분이라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술이 어느 정도 취했어도 저 상황이면 아마 취했던 술도 버뜩 깼을 겁니다. 네. 그런데 계속 의원들한테 묻기만 해요. 왜 못 들어갑니까? 남들 다 들어갔는데. 들어간 사람 뭐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들어간 분들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시간이 지체됐고 왜 집에 갔다 형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 왜 집에 갔다 옵니까? 그리고 집 가깝다고 왜 그 얘기 안 해요? 그랬는데 근데 어제 토론에서 집 가까운 곳이라 그래서 저는 동탄 지역구니까 동탄에 집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저 주소지는 모르는데 식당과 술 먹은 데는 강남이거든요. 그걸 가깝다고 표현한 건지 아니면 네. 진짜 뭐 다른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의혹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아마 가깝다고 이제 왜 그게 얘기를 하는지. 일부러 이제 가까워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이렇게 갔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일부러 그렇게 말을 이제 동탄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동탄 강남에서 먹었다는 걸 모르는 줄 알고 그러는가 보죠. 이런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줄 알고 그랬나 보죠. 뭐. 그러니까 어제 토론을 보면서 이준석의 민낯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지금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금 모욕,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고발이 당했다라는 지금 속보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병철 변호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고발했다. 자 그럼 이병철 변호사는 한때 네. 이준석 후보 쪽에 변호도 했던 분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아는 분이잖아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그런 분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걸 또 고발을 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참 이 어제 이제 이준석 후보의 이 발언들 또 태도와 자세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아니 본인이 내가 미래 정치한다, 청년 정치한다 해왔던 사람의 그 모습을 똑똑히 확인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개장수라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양두구육을 본인 입으로 양두구육을 자기가 개고기를 팔았다고. 그러니까 인정했는데 지금 3년 후에 이준석 후보 직접 플레이어 뜨는데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까지 이준석 후보가 벌써 정치 소위 말하는 정치판에 등장한 지가 14년쯤 됐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진실되게 어떤 모습을 봤다 또는 어떤 모습이 비쳤고 이미지적으로 그렇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정치 공학입니다. 정치 공학이라는 건 계산기 주판을 두드려서 더하기 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순간에도 단일화 테이블에 그 멤버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 뭐 물론 추정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계를 한 3년 전으로 돌려보시면 윤석열과 이 합체하는 부분 절대 없다라고 하고 본인은 어디 뭐 도망 다니듯이 뭐 다니고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딱 하잖아요. 울산에서 불고기 네. 먹으면서. 어제까지 분명히 없다고 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비난의 강도가 어떻다는 게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표 더 빠지면 나는 완전히 바보 된다. 본류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도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런 영상이나 내용은 네. 아주 굉장히 강하게 임팩트 있게 우리 내리에 각인돼 있는 거잖아요. 딴 자리가 아니에요. 대선 후보 토론 자리입니다. 아하. 이게 진짜 생방송이니까 그냥 지나갔지 녹화 같았으면 다 삐삐 처리돼서 나오지도 못할 내용이에요. 실제 심의에 예. 다 얻어 걸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 공학에 네. 너무 익숙해 있다. 네. 그럼 우리 쩔어 이준석 있어요, 쩔어 후보가 있어. 강조하는 2030 세대를 한번 보자고요. 2030 세대들이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들이에요. 본대로 느끼고 느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직관적인 사람들이 이런 정치 공학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들을 굉장히 잘 아는 듯이 그 코드를 정확히 읽는 듯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어제 밤에 제가 밤 10시 11시 반 방송에서 방송을 하면서 팸코를 찾아봤어요. 자,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많이 검색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거기를 통해서 여론 조성을 했다고 하는 허은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 팸코를 보니까 정말 많이 왜곡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키득키득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게 일반 여론입니까? 그게 보편적인 20대 남성들의 여론입니까? 20대의 네. 여론입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의사 판단을 하고 갈라치기를 한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 양극화,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정치 공학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정치 구태 중에 공학으로 했던 어제 구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낙연이라고 그런 사람들 가서 내란 세력과도 손 잡잖아요. 실제. 자, 그럼 이어서 김문수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또 안 하면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좀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문수 후보? 섭섭해도 괜찮으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사실의 나열을 그러니까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것에 나열을 계속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 준비했나 봐요. 네 프레임을 이제 이재명 후보는 나쁜 사람, 부도덕한 사람, 뭐 범죄에 가까운 사람, 예. 이재명 후보로 인해서 누가 죽은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씌우고 싶었는데 속마음은 그거였겠죠.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카운터 브롤러를 안 날려요. 그 잘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답변을 할수록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해서 굳이 국민들이 이미 그 팩트가 뭐 새롭게 뭐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루 이틀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굳이 해명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해명을 하려고 할수록 그걸 억지로 생각나게 만드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정확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잘했죠. 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 등등에 의해서 당신들 그 검찰 정권의 지금 후예들 네. 연속 선상에 있는 사람들 윤석열의 후예들 이렇게 이제 딱 대받아쳤죠. 간단하게. 그래서 결국은 본인은 일방적인 주장만 검증되지 않은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요. 지금 재판 중이지 않느냐. 당신들이 검찰 정권이 기소해서 네. 재판 중이지 않느냐. 무리하게 기소해서 그중에 나와 연계됐다는 거 드러난 거 하나라도 봤냐. 그 이상 다른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금 답답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건 최고의 전략 전술로 미리 그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던 거죠. 인내심을 갖고 누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내란 계엄 이걸 가지고 또 김문수 후보 제대로 답변 못하는 거 보면서 야 멀었다. 내란, 계엄, 탄핵 이 각각의 입장이 달라져. 자기가 들어갔다면 계엄을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퍽이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만약 그날 그 자리에 지금 한덕수, 최상목 다 출국 금지되고 있죠. 네. 이상민 등등등. 그러면 그 자리에 만약에 김문수 씨를 불렀다 그러면 퍽이나 잘 반대를 했겠습니다. 그들이 다 일제히 입을 맞춘 것처럼 맞췄겠죠, 솔직히.
다 거짓말하다가 CCTV에 얻어 걸렸습니다. 네. 그 CCTV도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뺏은 것도 아니에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진 제출하는 형식을 취해서 하게 된 거예요. 네. 제대로 조사됐다 그러면 6개월 전에 벌써 끝나 있을 일이에요. 이게 이번 대선에서 그들은 후보를 못 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본인 입으로도 얘기합니다. 이러저러해서 제가 후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계엄에 대해서 입장 그랬어요. 탄핵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탄핵은 반대한다고. 그럼 뭡니까 이게? 이준석 후보가 즐겨 쓰던 표현이 있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똑같은 얘기잖아요. 뭐예요 이게? 어떤 입장인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권영국 후보가 이제 몇 가지 입장을 물었을 때 황당한 소리를 계속하면서 답을 안 하잖아요. 예습니까, 노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도 답을 안 하고 이재명 후보가 간단히 답하면 될 것을 왜 하지 않느냐 했을 때도 끝까지 안 씁니다. 비핵화, 핵균형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개념을 알고 그 주장을 했던 건지 모르지만 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을 안 하면서 사족이 계속 길어지죠. 저도 누구보다 토론을 많이 해보지만 사족이 길어질 때는 뭡니까? 잘 모르거나 입장이 애매해서 피하려고 거짓말할 때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그렇죠. 계속 그런 태도로 일관을 했어요 어제. 예.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준석은 차치하고 2당 원내 2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기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뭐다. 그래 자기들이 1호 당원이라고 했던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걸 딛고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새롭게 우리가 만들고자 새롭게 국민들께 어떤 읍소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뭐다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런 모습은 단 한 가지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네. 기승전 마지막 멘트까지도 허리춤을 끄잡아 내려서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 내용밖에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마지막 멘트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어떤 공감 호소하는 멘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멘트마저도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비참하다 그럴까요? 네. 끄잡아 내리는 멘트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참 어제 이제 토론을 보면서 많은 분들 분노도 하시고 또 참담한 생각도 하시고. 그런데 여러모로- 좀 전에 여론조사 보여주셨지만 그런 내란 세력에게 표를 준다고요? 저는 제가 내기에도 좋습니다. 최소한 저 여론조사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물론 그래서 소홀히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갖고 임하시면 된다라고 네.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닌 것 같아도요. 네. 이 모바일 미디어 개인 미디어 시대거든요. 직관적으로 이미 다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준석 후보가 보니까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또 얘기를 또 했는데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출연을 했어요? 네, 못 SBS 라디오에 봤습니다. 출연했는데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 발언인지 물었더니 그게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있었던 발언에 대해 굉장히 순화를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다. 솔직히 그 표현은 어떻게 더 순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전혀 뭐 자신의 그러니까 입장을- 똑같아요. 그 40대 윤석열이란 말이 정확한 비유일 수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그 말했던 것이 뭐냐면 매사 승패로만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잘났다라는 거고 본인이 옳았다 거기서 꺾지 않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그 밑에서 정말 많이 봤던 턱 예. 밑에서 보면서 제가 이건 위험하겠구나. 이거는 잘못하면 탄핵각이다 하는 그 생각이 들게 했던 장면과 유사한 거예요. 매사를 승패로만 본인이 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신입니까? 본인은 항상 정당하고 정확합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애티튜드, 그 태도와 내용에 따라서 완전히 자기 실수를 반전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네. 이런 자세로만 계속 나가 주세요. 스스로 제가 자뻑이라는 표현 드렸습니다. 네. 나락으로 스스로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5년 후에 뭐 새로운 저기다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요. 5년 후에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지 누가 합니까? 하루하루가 바뀌는 세상인데. 그럼요. 예, AI가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해서 명령도 거부하는 세상이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네.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판이 바뀔지 누가 예측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뭐 저렇게 해서 버텨나가서 5년을 기약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뭐 지금 이제 딱 40세가 돼가지고 대선에 출마를 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토론 과정 또 대선 후보로서의 과정을 지켜보면은 과거에 봐왔 아까 윤석열 얘기 우리 계속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막혀 있고 그야말로 꼰대에다가 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꽉 막혀 있는 그런 모습. 네. 전혀 청년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그 윤석열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답답한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공적인 영역에서 완벽히 자기 마음대로 휘둘려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이준석 후보가 그러면 지금 이제 40살이라고 하잖아요. 이제까지 해온 일과 직업을 한번 보자고요. 잠시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와서 교육 봉사 무슨 뭐라고 잠시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외에는 다 정치판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중상모략과 음해와 무슨 정치공학과 이런 것들 속에서 본인이 온 거냔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속에서 본인이 개혁을 하고 깨끗하게 만들자라고 말은 그렇게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모습은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들과 닮아가고 있는 거죠. 욕하면서 뭐 닮아간다고 누가 농담하듯이 본인이 그 한복판에 어떻게 보면 그걸 주도하는 꼴이 되잖아요. 지금. 오히려 네. 지금 저희가 토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토론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시고 시청자분의 평가를 다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이 부분도 다음번 대선에서는 꼭 고쳐야 어떤 되겠다는 게 3년 전에도 강력히 제가 이제 그 백업에 같이 책임자를 하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이 토론 방식 뭐 주도권으로 뭐 6분 30초를 갖고 뭐 하고 해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시간 거. 분량 그 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 방식으로는 결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가치, 철학, 비전 이런 걸 발견하기가 어려운 방식이다. 최소한 1, 2 후보를 놓고 난상 토론으로 주제는 한 5가지, 6가지 전 국민의 공통 주제 네. 정도로 압축을 해놓고 왜냐하면 지금 그런 주제 제안을 안 하다 보니까 다 난사가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다 강론에만 집착을 하고 정작 중요한 총론적인 거 어느 방향성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거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예를 들어 전 국민이 공통되는 거 있잖아요. 네. 정년 연장이라든지 근로 시간이라든지 또 저출생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은 모든 국민이 다 안고 있는 문제예요. 다 미래 세대까지 같이 아울러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들을 놓고 난상 토론을 미국식으로 보셨죠. 바이든하고 저 트럼프랑 네. 하는 것들 최소한 그런 식으로 바꿔야 저 사람이 진정으로 준비가 돼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토론 방식 지금 아주 기계적 균형으로 시간 때우면서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 네. 전혀 지도자의 어떤 자질이나 준비성 이런 것들을 보기는 어렵다. 그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희 뭐 시청자분들 댓글도 좀 슈퍼챗 소개를 해드리면 아랑행님께서 이준석은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들의 앵무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투표로 내란 세력과 커뮤 정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세요.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아이들 나라님께서는 어제 초6 딸과 함께 보다가 아이가 너무 당황해서 우리 아이들도 토론 엄마 방 같이 보는 아이들이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쓰셨어요. 너무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더니 당황하고 민망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유유 댓글 보다가 아동 학대로 고소 진행 중이어서 서명했습니다. 이런 인간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서명 많이 부탁드려요. 이렇게도 하셨고 권서연님이 또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고 실가 바늘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운동화 끈 단단히 메고 준비님께서는 이럴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결집해서 투표해야 됩니다. 강력한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이잼 후보님 어제 얼마나 속이 깎이셨을까요? 잘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나 또 반했어 이렇게 하시면서 또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참 진짜 우리 아이들도 같이 보는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엄마 아빠. 네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딸만 둘인데 어제 갔더니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립적이려고 노력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저께 뭐 오랜만에 그 딸하고 둘이서 이제 냉삼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 중립적이려고 노력을 한다. 그 뜻이 뭐예요? 이미 젊은층도 굉장한 혐오를 느끼고 있어요. 네. 어제는 뭐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막 그 지적을 하는데 정말 아내는 잘 이런 걸 안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흥분해 있더라고요. 집에 가자마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우리 TV 토론 그 생중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이제 토론에만 집중해서 놓쳤지만 김문수 후보 등등등 네. 한번 이걸 보세요. 좀 더 큰 틀로 지금 국수본 경찰에서 계속 이제 발표를 하는 것 중에 보면 다 출국 금지가 되고 이들이 이제 CCTV 상으로 보면 한덕수 내란 대행이 사전에 통지문 개헌 포고령을 봤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들이 해온 행태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오마이 와서도 인사 알박기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했었죠. 처음부터. 네. 제가 처음 지적한 게 올해 1월 달부터입니다. 인사 알박기에 대한 거. 그 알박기는 결국은 뭐였냐? 내란에 대한 걸 덮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이들이 그게 도가 지나쳐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헌재 재판관을 임명, 한해, 만해, 뭐를 계속 그 법에 대한 걸 거부권을 하면서 다 블로킹을 한해, 만해 하면서 이제까지 다 감추고 왔던 거잖아요. 이렇게 내란도 비상 계엄을 한 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 그 뒤에 행태들을 보면 과연 네. 이런 집단에게 또 그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했잖아요. 이런 집단에게 대한민국을 맡긴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국민 주권자의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는 강제로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맡긴다. 네.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게 요 며칠 매일 뉴스에 보여지죠. 제가 어제 낮에 매불쇼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샤넬백을 바꾸러 갈 때 젊은 여성이 한 명 네. 동행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딱 나오더라고요. 21g 대표의 부인. 제가 알고 얘기를 했던 거죠 어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관계성을 보면 100%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저는 추정한다. 추정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림이. 21g이 뭐 했습니까? 한남동. 그때도 비리가 많았. 그 비리에 대한 것들로 추정이 많이 되는 네. 거죠, 당연히. 이런 집단들이에요. 이런 집단들과 지금 김문수 캠프는 뭡니까? 윤 어게인의 완성이에요. 상황을 보는 사람 일정 메시지 다 3년 전 멤버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윤상현이라는 사람까지 가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하고요. 윤버지, 김계리 씨 뭐 지금 통과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화들짝 놀래서 이제 뭐 입당 심사를 한 해 만에 나중에 이제 헛소리들 한 거죠. 이런 당입니다. 윤 어게인의 완성이 된 당이에요. 윤석열이 나갔든 들어왔든은 중요하지 않아요. 탈당을 했다 말다 형식적 탈당했으면 뭐 합니까? 그 당이 다 그들로 포위되다시피 돼 있는 것인데 이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국운을 맡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 혹시 누구랑 논쟁할 그게 있으면 복잡하게 민생 경제 이런 것들은 후보들은 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하는 건 당연하지만 네. 우리가 현장에서 부딪힐 때는 딱 하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3년 만에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펼쳐지게 됐느냐? 그 한마디면 끝납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 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에게 가슴에 총칼이 들여져도 된다는 거냐? 요 정도면 거의 다 평정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6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는 내일 모레 이틀 진행되는데 오전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가 아니에요. 6시까지 사전 투표는.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데가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5만 2천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24시간 이제 교대 체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좀 안배를 안 해주면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사실상 그 인근의 투표소도 한 군데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법상으로 이제 좀 바꿔야 되겠죠. 사전 투표도 저녁 8시. 왜냐면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게 타이트해가지고 네. 참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것도 좀 바꿔내야 되고. 자 그리고 어제 김용남, 허은하 두 사람이 또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준석 의원님 뭐 두 사람의 과거 발언 가지고 막 또 공격을 하던데 이재명 후보를. 거기서도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자기들끼리 사석에서 한 얘기일 거 아니에요. 상당수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김용남, 허은하 두 사람이 오늘부터 이준석 후보랑 사석에서 한 얘기 한번 오픈해봐요.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양극화를 뭐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예. 조장을 하는 데다가 정치의 저질화를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김용남 전 의원과도 전화 연결을 바로 해보도록 해서 어제 토론에 대해서 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데 대해서 입장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네, 드릴게요. 총알보다 강한 게 표입니다.
저희 손에 의해서 주권자의 위치를 지위를 정말 어렵게 찾았습니다. 4월 4일 날 헌재에서 땅땅땅 하면서 정말 간신히 찾은 우리 주인공으로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할 주인으로서 우리 스스로 반드시 사전투표 본투표 참여를 하고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널리 전파하고 엊그제 제외 국민들 투표하는 열기 보셨잖아요. 79% 이상이 참여하는 거 보셨듯이 그분들도 그 먼 거리에서 막 투표소도 하나밖에 없고 이런 나라가 많은데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셨을 거거든요. 저희도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압도적인 승리로 압도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 스스로 부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환 교수와 말씀을 나눠봤고요.